지금 이게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분위기였다면, 그 당시에 검찰이라면 이진석 씨는 지금 법청문회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곧바로 이제 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양심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뭐가 되냐면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데, 법에 안 걸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검찰 편에 서는 거죠. 세상이 왜 이런가라는 거죠. 우선 이 개념부터 좀 잡아보고, 좀 개념이라기보다 우리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왜 이런 이제 적반하장의 논리가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지.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인류 문명의 탄생 또는 인간성의 탄생은 부러졌다 붙은 다리뼈에서 시작했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보살핌에서. 그리고 이제 인간이 진보하면서 이런 이제 보살핌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서, 특히 한자 문화권을 정리한 것이 이제 사단이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이 사람들, 고대인들의 생각, 사고방식 흥미로운데, 이 인의 예지의 사단을 그 추나추동, 동서남북, 그 다음에 목화, 금수, 그 다음에 흑백, 청홍, 이런 색깔,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뭐 그 연결은 떠나서, 이제 인의 예지의 첫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자체가. 우리가 어질인, 그래서 도대체 인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인변에 두 이자를 써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만 생각하는데, 둘이 있으면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도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나와 같은 사람인데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심이 인지단냐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대가 나쁜 놈이면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나도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호지심은 의지단냐, 나쁜 놈을 만나면 그놈을 미워해야 되고, 나한테 그런 점이 없는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래서 염치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양지심이죠. 역시 이제 복수의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탐나는 게 있어도 일단 먼저 선순위를 양보하는 것이 좋다. 사양지심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이제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 유교의 사단을 뭐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마음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별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량하다 그래서 양심은 무슨 좋은 마음, 남보다 나은 마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양이란 보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민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조선시대도 양인은 일반인이란 뜻이었어요. 일반 평민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심은 베푸는 거고, 양심은 지키는 거예요. 사람인 이상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심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좀 공동으로 공동체에서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 본성에서 양심이 나오고, 그 양심을 일종의 명문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규칙을 만든 것이 도덕이고요. 그 도덕의 기초에서 그것을 하나의 좀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은 안 지키면 처벌받지 않지만, 법은 안 지키면 이제 처벌받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법과 도덕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상사가 복잡한 데다가 나쁜 자들이 법을 만드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악법이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지만, 사람이 양심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법은 기본적으로 악법이에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벌써 이제 35년? 꽤 오래된 일이네요.
88년도에 가톨릭 농민회 회장하다가 평민당 국회의원이 됐던 서경원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88년도에 방북을 했어요. 비밀리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그리고 돌아왔죠.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가톨릭 농민회 회장이니까. 그 사실을 김수환 추기경한테 고해성사를 했어요. 김수환 추기경한테는 알렸어요. 그럼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상의 불구지죄예요. 북한에 갔다 온 걸 알면서도 신고를 안 했으니까. 89년이 돼서 이 사실을 이제 당시 안기부가 밝혀냈죠. 찾아냈죠. 그리고 이제 서경원 씨 잡아다가 멋지게 고문해서 뭐 북한에서 공작금 받아서 김대중한테 줬다 이런 재백도 받아내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었어요. 국가보안법상 불구지죄로 분명히 이제 혐의가 명백한데 기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기경은 그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나는 천주교 신부는 살인자가 찾아와서 고해를 해도 신고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국가의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국가의 법을 어겼다면 나는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러나 내가 지키는 양심법에 따르면 이거는 신고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종교인이라 그런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긴 하는데 이 양심법을 루소가 말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양심법이에요. 법조문으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하게 만드는 것. 사실 사람이 법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 판사, 검사, 법을 다루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조문을 다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매일 운전하면서도 도로교통법 다 모르고 살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양심만 지키면서 살면 법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세상이거든요. 정상적인 세상에서는 양심껏 살면 법은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돼요. 양심보다 더 규정이 좀 촘촘한 게 제한적인 게 법이니까. 도덕보다 더 좀 제한적인 게 법이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만 지키면서 살면 법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검찰은 어떤 좀 세상을 만들어 놨냐면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조국 씨가 강남에 사는 저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자식 교육을 더 지나치게 했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어떤 저 입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조국 부인이 유죄면 이런 식의 이른바 인턴 활동 유죄, 그 다음에 그 표창장 유죄, 이게 유죄라면 서울대생들 전부 다 감옥 가야 된다. 보면 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한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또래 자식들 키우지만 뭐 제 자식은 무슨 남의 그 논문 저자로 등재도 못 시켜줬고 뭐 그런 게 조금 이제 속상한 점은 있었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나?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털고 있는 무슨 뭐 저 울산시장 저 선거 개입 혐의 아니면 감찰 무마 이런 것들을 계속 털고 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당시의 직무상의 상식으로 관행으로 보든 전혀 문제가 안 될 일들을 털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 유죄 판결을 본인도 받았죠. 1, 2심 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 정권에서 청문회 나왔던 사람들을 털어보면 예컨대 이진숙 씨 같으면은 이제 지금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더라고요. 검찰이
한 30여 군데 압수수색하고 찾아낸 게 법인카드 10만 4천 원. 실제로 자기 먹은 거 빼면 7만 8천 원. 7만 8천 원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줬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걸로 결제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결제한 것도 아니고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던 수행 비서가 결제를 해놓고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한 거죠. 지금 또 그 증언도 바꿨어요. 예, 7만 8천 원 가지고 검사 5명이 법정에 나와서 검사 5명이 나왔대요. 그 구형 공판에 5명이 나와 앉아서 한다는 소리가 죄질이 나빠서 액수에 관계없이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거예요. 7만 8천 원이면 거기 나와 있는 검사 5명 점심값도 안 돼요. 법정에 나오느라 점심 먹을 값 5명이 7만 8천 원, 강남에서 밥 먹으면 뭐 그걸 한다고 행정비용 낭비한 게 얼마겠어요.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만약에 받는다면 유죄가 되겠죠. 근데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진숙 씨를 보면 이건 뭐 징역형으로 안 되죠. 징역형으로 안 돼요. 뭐 단팥빵 280개. 그 무게가 이제 56kg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줄도 못 들어요. 그게 56kg이라면 장정이 지게에다 실으면 실을 수 있겠죠. 그걸 무슨 수로. 그런데도 뻔뻔해요. 당당하죠. 아주 비웃는 얼굴을 좀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양심, 도덕의 기초에서 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도덕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양심을 믿는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법에만 안 걸리면 돼요. 법에만 안 걸리면 돼요. 그리고 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법으로 뒤지고 털어서 7만 8천 원을 잘못 썼느니, 아니면 무슨 뭐 EBS 유시춘 씨 법인카드 2천 원 초과 지출했느니 이걸 가지고 법으로 걸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 무슨 짓을 해도, 기마귀 같은 짓을 해도 얼굴 알아볼 수 없다고 기소를 안 하고, 얼굴이 뻔한데도, 그죠? 뇌물 받는 동영상이 공개됐어도 직접 나가서 소환당해가지고 부혐의 처리하고. 지금 이게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같은 분위기였다면, 그 당시에 검찰이라면 이진숙 씨는 지금 법청문회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곧바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양심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회가 뭐가 되냐면,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데, 법에 안 걸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 검찰 편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현장 같은 돈 많은 사람 로펌에 맡기는 거고요. 뭐 그제 또 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롤스로이스인가 음주운전하고 이제 사람 치고 했던 뺑소니 부분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법이 양심과 상식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있고, 그러면서 법이 이제 법에 유죄 판결 받으면 부도덕한 사람이고, 유죄 판결 안 받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인식이 사회 팽배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 마음대로 되는 거죠. 양심이 무너져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은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뭐 나라가 망하고 있다, 무슨
오늘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불렀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 보기에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 봐요. 이 상황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 지켜가면서 살아봤자, 도덕적으로 살아봤자 조국처럼 당하고 이재명처럼 당하고, 양심 없이 살면 방통위원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이제 사실은 나라가 뭐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무슨 뭐 부동산 값이 어떻게 올라가든 아니면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자영업자가 망하고 다 심각한 문제들인데, 이 정책 실패는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양심의 붕괴는 바로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사람이 그런 세계관을 철학을 가지면, 대우각성 이게 쉬운가요? 안 바뀌어요. 어느새 양심 지키면서 살아봤자 소용없다. 힘센 놈한테 줄대는 게 최고다. 사실 이 생각이 군사독재 시절까지 지배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민주화 운동은 사실 이 생각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오죽했으면 김대중 대통령의 구호가 뭐였냐면 양심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나마 이제 좀 민주화 운동의 토대 위에서 집권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불호는 깨어있는 시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깨어있다가 뭔지를 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그랬고요. 늘 민주화 운동 세력을 무슨 민주화 세력이나 이런 말 안 썼어요. 양심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독재와 민주주의의 싸움은 양심 대 비양심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양심이 이겼다고 일단 선언을 했던 것인데, 그래도 비양심보다 약했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해요. 사실은 87년 이후 지금까지 헌정 정치사는 계속 무슨 좌판이 우판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좌우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양심 대 비양심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그 비양심이 이제 어느 정도 극단화됐는지, 왜 감옥에 갈 사람을 장관을 지키나, 또는 무슨 위원장을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하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심각하다. 좀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김행이 훨씬 더 인간적이다. 조금은 보였다. 양심이. 양심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느낌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